2025년 4월 24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돈다방 미쓰리 원고를 준비하면서 겸공을 보고 있는데 최은순의 요양원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은 다 쏟아 부은 것 같습니다. 아우, 저것들 못됐어. 뭐 저게 사람이야? 악한 애. 이런 감정을 뛰어넘어서 정말 저것들은 찢어 죽여야 된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제 대선이 한 40일 정도 남았잖아요. 우리는 더 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지치지 말아야 되고요.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고, 처리해야 될 쓰레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너무 얼마 전에 윤석열 탄핵 인용 헌재가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워킹 데드라는 옛날 미드를 봤거든요. 그냥 뭔가 감정을 좀 폭발시키고 싶었어요. 그냥 거기서는 그냥 막 죽이잖아요. 막 그냥 좀비들을. 그러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는 동생은 언니 나 그런 거 잔인해서 난 그런 거 싫어해 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제 대리 만족입니다. 막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예전같이 막 술을 막 퍼마시면 될 텐데 이젠 또 제가 나이가 있어서 또 그게 안 돼요. 게다가 주식시장이 요즘에 8시부터 막 움직이니까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워킹데드라는 미드를 막 미친 듯이 봤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워킹데드에서 좀비를 막 이렇게 총에 쏘면 다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머리에다 쏘면은 확실하게 죽이는 거다. 그래서 막 머리에다 막 총을 쏘고 막 머리에다가 막 칼을 막 박습니다. 우리가 저것들을 쓸어버릴 때 어설프게 관용을 베풀면 안 되고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진짜 오줌을 질금질금 쌀 정도로 확실하게 조져놔야 된다. 저는 솔직히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가 새날 방송을 출연할 때 뭐 국회의원들이랑도 같이 방송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랑도 같이 방송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몇 마디 나눠보면 너무 착해 진짜. 정말 화딱지 날 정도로 그냥 착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요즘은 국민들의 분노가 심화되니까 새날 방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제 휴대폰으로 새날 방송 보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댓글들을 보면 나이브하다는 이야기들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분노에 찬 시청자분들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런 감정이 들죠. 그래서 더 세게 나가야 된다. 더 강해져야 된다. 이번이 어제 저녁에 새날 방송 마치고 이제 새날 스태프들이랑 푸나님이랑 마차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푸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되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안 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그냥 끝나는 거다. 종치는 거다. 뭐 이런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대로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거고 돼야만 하고 되게끔 만들겠지만 더 우리가 강해져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처리해야 될 쓰레기들은 진짜 확실하게 쓸어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냥 마음을 다잡고 또 집에 왔는데 아침에 딱 눈 뜨면서 겸공을 봤는데 막 요양원 얘기 나오니까 저것들 찢어 발겨 죽여야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군자금
열심히 만들어 드리는 일밖에 없고, 그래서 다시 주식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논다방 미쓰리 어제 방송은 제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게 없었어요.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2% 넘게, S&P 나스닥도 모두 2% 넘게 상승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진전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부상했다라는 건데, 저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관세 부과하겠다고 사인을 하니 많이 난리부르스를 치면서 뉴욕 증시가 불안해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조근조근 이야기를 해드렸죠. 여러분,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안 될 거라고요. 특히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식시장이 보여준 그 엄청난 롤러코스터 같은 변동성에 투자자들은 분노했고 트럼프는 쫄았습니다. 그래서 미쓰리가 생각한 대로 쟨 쫄았기 때문에 뭐 그 다음 주는 입 닥치고 있을 거고, 그러다가 부활절에 뉴욕 증시 쉬는 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시키겠다고 또 난리 부르스 지랄을 발광을 하고 뭐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똥줄 탄 거는 트럼프고, 트럼프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된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주식시장에 스며들면서 뉴욕 증시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는 이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라는 이슈를 제외하면 우리는 미국의 경기 둔화 혹은 뭐 인플레이션 우려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했었었는데, 다행히 경기 침체 혹은 경기 둔화 우려감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주는 효과를 만들어주다 보니까 지금 우리는 올고지 미국 경기 둔화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된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를 뛰어넘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이슈를 크게 만들었습니다만, 어차피 트럼프는 꼬리 내리게 돼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정점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집중을 해야 된다. 혹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경기 둔화 같은 거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또 꼬리 내렸다고, 또 애널리스트들 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제가 한 3월 달에, 한 4월 초에 방송 중에 애널리스트들을 엄청 후려깠습니다. 제가 가장 반맛이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의 무역 관세, 특히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한 게 그게 어떻게 불확실성 해소냐. 안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유예하기로 한 건데, 뭐 그런 과정 속에서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큰 변동성이 보였었죠. 이제 어느 정도 트럼프가 꼬리를 내리다 보니까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지만, 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서 주식시장이 막 날아가고 그런 장은 아닙니다. 자, 4월 23일 수요일 뉴욕 증시도 화요일 뉴욕 증시의 바통을 이어받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여러분, 4월 21일 월요일은요, 뉴욕 증시가 2%대 하락했어요. 그죠? 그때 뭐였냐면 지난주 금요일, 즉 부활절 뉴욕 증시가 열리지 않는 틈을 타서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뭐 해임하니 뭐 이러면서 시끌시끌하게 하는 바람에 월요일 날 뉴욕 증시가 2%대 하락했고, 화요일 날 2%대 상승했고,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락했던 폭을 다시 맞춰 놓은 겁니다. 그리고 4월 23일 수요일은 1%대, S&P 500은 1%대, 나스닥은 2%대 상승을 한 겁니다. 자, 상승한 이유가 뭐냐?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금리 인하 요구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아, 미쓰리 알았어. 네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 분명히 애널리스트들은 트럼프의 저렇게 유화적인 제스처에 주식시장에 고를 외칠 겁니다. 제가 항상 매번 강조하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처럼 보이면서 안도감을 느낄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뭔가 빵 터지고 그건 아니지만 지금 막 고를 외치고 그럴 때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뉴욕 증시가 불안감을 이기고 막 상승했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정신줄을 놓다 보니 경제 지표를 체크들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자,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4월달 서비스 PMI 지표 3월달엔 54.4였는데 4월달엔 51.4로 하락했습니다. 2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2개월 만에 시장 전망치 52.8보다도 하락했습니다. 자, S&P 글로벌에서 발표한 제조 PMI 지표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50.2였는데 4월 달에 50.7로 상승했고요.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시장 전망치 49.5보다도 잘 나왔다. 자, 여러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니 아니니 이런 소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특히 경제는 한두 달 경제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PMI 지표를 어떻게 이야기해 드리냐면, 자, 여러분, PMI 지표, 서비스 PMI 지표가 있고, 제조 PMI 지표가 있는데, 그동안의 움직임을 보면 서비스 PMI 지표가 제조 PMI 지표보다 약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 대부분 서비스 PMI 지표는 50 이상에서 잘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제조 PMI 지표는 기준선 50 이하에서 위축 구간에서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두어 달 전부터 잘 나가던 서비스 PMI 지표가 살짝 꺾여서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반면 50 이하에 있었던 제조 PMI 지표가 살짝 고개를 들면서 기준선 50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서비스 PMI 지표의 움직임과 제조 PMI 지표의 움직임의 방향성이 살짝 바뀐 것처럼 보여요. 이게 뭐 어떻다 저떻다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경제 지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날 발표된 다른 경제 지표 3월달 건축허가 전월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3월달 신규 주택 판매 전월 대비 7.4% 증가했고요. 전년 동월 대비 6.0% 증가했습니다. 자, 주택 지표들이 지금 다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를 6개월 반영한다라는 거는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 증권사 처음 입사했을 때는 그게 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주식시장이 경기를 6개월 선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주식시장은 이슈를 미리 땡겨 쓰고 빨리 가지고 논다. 저는 오로지 그 생각만 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뭐 좋다고 6개월 뒤에 경제가 좋아지고 전 이거 안 먹힌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연준의장이 통화정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경제지표가 개판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경제지표는 잘 나오고 어떤 경제지표는 못 나온단 말이에요. 모든 경제지표들이 한쪽 방향, 뭐 예를 들면 모든 경제지표가 아이고 미국이 경기 둔화네 하고 보여주면 깔끔하게 그래? 그러면 금리 인하 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경제지표는 잘 나오고 어떤 경제지표는 못 나오고 이러니까 이게 연병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야? 경기가 둔화되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책을 이 정책도 쓰기 애매하고 저 정책도 쓰기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트럼프의 관세 전쟁 부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생기면서 뭐 IMF라든가 세계은행 이런 곳에서 글로벌 경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끌어내림을 당했잖아요.
그나마 요즘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이슈는 안 나오잖아요.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어쩌고 해도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슈를 미리 땡겨 쓰고 그리고 오래 가지고 놀지 않는다. 주식시장의 기질입니다. 자, 그리고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죠. 12개, 미국의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겉표지가 베이지 색깔인 책. 베이지북입니다. 우리나라도 저런 북 있어요. 우리나라 겉표지는 그린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린북이라고 하죠. 12개 지역 중에 5개 지역은 약간 성장세. 이제 흔히 제 표현으로는 쥐 오줌 같은 성장세. 저거 성장한 거 맞아? 아이, 성장했어, 이씨. 이런 분위기. 3개 지역은 변동 없음. 그리고 4개 지역은 감소라고 하기엔 뭐 아주 나쁜 건 아닌데 감소에서도 뭐 중간 정도의 감소세?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베이지북은 무엇을 말해주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전월 대비 변함없으면 둔화된 거다. 그죠? 돈이라는 녀석은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가면 거기에 이자를 붙이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녀석이 진짜 좋다면 무조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경제 지표가 변함이 없어? 그러면 둔화된 겁니다. 경제 지표, 경제는 멈춰 있지만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면서 이자가 계속 붙거든요. 그러면 이번 베이지북에서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뭐 약간의 성장세. 감소는 하긴 했는데 뭐 감소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감소인데 센 감소가 아니라 그냥 중간 정도. 미국 경제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다 3개 지역은 변동 없음인데 변동 없음은 안 좋다. 자, 자동차 판매를 제외하고는 소비자들의 지출이 감소됐다고 하고요. 무역 관련의 불확실성이 만연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증시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해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안정을 찾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이 시작되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또다시 트럼프는 그 불쑥불쑥한 승가를 들이냅니다. 파월이 금리 내려야 된다. 난 그랑 전화할 수 있다. 그 전화가 금리 인하를 하라고 압박하라는 전화인지 야, 이 새끼야 너 그만둬 이런 건지 밝히진 않았으나 연준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면서 증시를 안정시켰던 트럼프가 다시 파월 금리 인하 이 새끼야 너 내가 너한테 전화할 수 있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요. 중국과는 매일 협상 중이다. 그래서 향후 2, 3주 내에 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게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입니다. 장 끝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캐나다에다가는 관세, 자동차 관세 25%보다 높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트럼프는 지금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또 대통령이 돼서 에이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다 해야지. 근데 저기 한국의 돈다방 미쓰리가 너 그렇게 못할 텐데 했단 말이에요. 웃기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하는데 진짜 깨갱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쟤는 또 삐딱하게 나갈 거고 그 삐딱함이 언제 나타나고 있느냐. 뉴욕 증시가 이번 주 들어와서 월요일 날 하락했다가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상승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시장이 안정됐구나라는 걸 확인한 트럼프는 수요일 뉴욕 증시가 마감되자마자 또다시 또 꼰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는 13포인트 하락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2,500포인트 지키고 있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2,500이 깨지면 또 어떻게 해서든지 2,500포인트 만들려고 할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해드렸죠. 2,800, 2,900 혹은 3,000포인트 넘게 그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한 사람들은 어이구 어떻게 2,500에서 주식을 해. 대한민국 망했네 망했어 할 테지만 대한민국 현 주소는 딱 요거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2300포인트 후반 혹은 2400포인트가 바닥이구나. 미쓰리 말대로 윤석열 따위가 코스피 2000을 못 깼구나. 어쨌든 2300포인트를 단단하게 지금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 딱 대한민국의 현재 주소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헤쳐나가면서 주식시장은 또 물갈이가 되어야 되고요. 이슈도 있어야 되고요. 외국인들의 수급도 있어야 되고요. 예,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주식시장 잘 지킬 거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대통령,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일을 하게 되면 지치지 않도록, 외롭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더 세게 할 수 있도록, 막 응원할 수 있도록 군자금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2월 25일 금요일, 목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제가 어저께 창문을 열어놓고 잤거든요. 계속 감기 기운이 조금 있는데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